안녕하세요. 10년째 글 쓰고 그림 그리는 작가 제이든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혼자 이제 그림을 숫자 그리기 시작했을 때 희한하게도 제 주변엔 그림 그리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재료에 대해서도 좀 알고 싶고 또 물어보고 싶었는데 그 주변에 대상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혼자서 그렇게 독학을 하다가 나와 같은 사람들이 더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러면 내가 처음 그림을 시작하시는 분들하고 친구가 돼서 그림을 그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름을 드로잉 프렌즈라고 지었고, 소수로 모여서 그림 수업을 하다가 이제 점점 그게 커뮤니티가 됐고, 그게 클래스가 돼서 이제 지금까지 오게 됐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 그리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특정한 모양들, 이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추상 그림들이 결국은 내면에 있는 것들을 꺼내서 그걸 그 형상화한 그림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분들한테는 되게 잘 뿜어져 나오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그게 안 뿜어져 나오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양한 사례들을 같이 나누어서 보면서 그 작가가 왜 그림을 그렸는지를 계속 하다 보면 꼭 이런 감정에는 이런 방식으로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라고 가이드 해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자기 스스로 발상하고 그걸 표현할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는 것까지는 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림 그리는 기회를 가져봤는데 내가 그런 감정들을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게 확인이 된다면 훨씬 더 자기 감정을 잘 분출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에피소드 너무 많은데요. 이야기를 많이 하는 그림 수업이다 보니까 제가 이 수업을 정말 대충 하지 말아야 되겠다고 했던 계기가 한 번 있어요. 어떤 분이 병세가 아주 있으셨던 50대 초중반의 수강생분이 오셨는데, 그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3개월 정도의 이제 진단을 받으셨고, 자기가 꼭 한번 해보고 싶은 게 그림 그리기였는데 내가 이건 한번 하고 갔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부축을 받고 이렇게 오셨던 수강생분이 있으세요. 결국은 모든 과정을 끝내지 못하시고 수업에 못 나오시게 되셨는데, 그냥 그때 그런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냥 그림 기술을 알리는 수업이라면 이쯤에서 그만두는 게 좋겠다. 근데 만약에 그런 분들이 한 번씩 오셔서 평생의 소원인 그 그림 그리기를 시간을 이렇게 한번 갖는 일이라면, 그게 100명 중에 1명, 1000명 중에 1명이라도 저한테는 그게 너무 크게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고, 이 일을 꾸준히 해도 좋겠다라는 생각했습니다. 저는 팀버튼 좋아하고요. 에곤 실레 좋아합니다. 그래서 약간 예쁘게 그려진 그림보다는 조금 더 투박하고 자유로운 선, 그다음에 발상이 좀 창의적인, 또 자기 생각이 좀 담백하게 그려있는 작가들을 좀 제가 좋아하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그림체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림 처음 시작하시고 하는 분들이 저한테 수강을 오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사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오지는 않으세요. 그냥 막연하게 그림을 좀 배워볼까? 취미를 좀 가져볼까? 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많이 오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하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 이유가 그분들의 삶에 어떻게 그림을 녹일 수 있는지에 대한 힌트를 좀 얻기 위해서 인터뷰도 많이 하는 편이고 대화도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림은 시각적으로 아름다운 것도 너무 중요한데,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 시각적으로 아름다운 것들을 욕심내면 사실 그림은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림은 결국은 기술이 좀 필요하고, 또 그 기술을 익히려면 꾸준히 해야 되는데, 우리는 거기에 목적을 두지 않는다면 오늘의 하루 일상, 내가 읽었던 책, 내가 본 영화, 이런 것들을 글과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기록물로서 해석을 한다면 좀 시작하는 분들이 좀 덜 부담스러워 하시는 것 같고, 그려진 어떤 그 모양새의 집착도 조금 더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편하게 그림을 즐기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처음에 그림 수업하는데 그림학원 원장님들이 그렇게 오시는 거예요. 근데 전공하신 분들의 선은 모르는 사람이 봐도 티가 나요. 너무 멋있거든요. 근데 그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편하게 그림 그리는 게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은 저희처럼 초보자들의 그런 울퉁불퉁한 선을 훨씬 더 좋다고 얘기하시는 걸 좀 들었거든요. 그분들도 때로는 그냥 편하게 낙서하고 싶을 때가 있으신 것 같아요. 남의 시선 쓰지 않고. 꼭 그림을 그리면 너 전공했잖아, 이 얘기가 따라붙어서 좀 힘들어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드로잉 프렌즈를 통해서 여전히 저는 이 그림을 언어로 사용하는 방식을 많은 사람들한테 알리고 싶고요. 뭔가 갖춰진 사람들의 전유물로 해석되기보다는 일반 사람들이 자기가 주인공이 돼서 쓰는, 성인이 되어서도 누구나 다 자기 기록물을 좀 가질 수 있도록 안내하는 가이드 역할을 좀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고요. 이런 그룹들이 많이 생겨서 그렇게 그룹 활동들도 하고, 보통 중년으로 넘어가게 되면 사실 이런 사회활동들이 점점 좀 없어지기도 하는데, 그런 분들이 같이 어울려서 모이면서 그런 정서적인 활동들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그분들의 삶에 좀 생기는 그런 프로그램들 많이 했으면 좋겠다 라는 바람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그림을 생각보다 다양한 영역에서 사용할 수 있거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뭔가 연출을 하는데 스토리보드를 시각적으로 그려야 된다거나, 아니면 그림 동화책을 그리고 싶다거나, 내 레시피를 그림을 통해서 뭔가 남들에게 소개하고 싶거나, 그런 활용도가 많은 컨텐츠 중에 하나, 도구 중에 하나인데, 그런 샘플들을 많이 만들어 보고 싶어요. 그래서 그림이 어렵지 않고 되게 여러 방면에 사용이 가능한 것이구나, 단순히 그냥 예뻐 보이는 그림의 관점보다는 언어로서의 관점을 많이 알리고 싶다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